변압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압기 선정 시 고려사항은 변압기 전격으로서 상수, 주파수, 우리나라 주파수는 60Hz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불변입니다. 사용에 대한 전격, 전압, 냉각 방식 등등에 따라서 변압기 전격이 결정이 되고요. 변압기 특성을 보시면 손실과 효율 중에 우선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즉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을 나타내는 것이 효율입니다. 특히 철선과 동선에 대한 손실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잠깐 산술칙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각에 대한 출력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결국 이 손실이 제로가 돼야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같아야 가장 큰 효율을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I 플러스 제로죠. 이 손실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요거를 넘기게 되면 PI는 마이너스 M제곱의 PC. PC는 동선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쓰게 되면 M제곱의 I제곱 R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변을 I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최소화로 하기 위해서 DI로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 부분을 DI로 미분하게 되면 I에 대한 변수의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여기서 미분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로 마이너스 M제곱에 요 I에 대한 일승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부호는 플러스 넘어가 봐야 마이너스고 여기에 일승을 빼줘야 되니까 I의 제로섬 결국엔 1이겠죠. 여기 R.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다 보니까 빼버리면 이래있죠. 그럼 이 부분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요 M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보게 되면 요게 성립됩니다. 결국 손실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철선과 동선에 대한 부분을 미분화시키게 되면 부하율 M을 고려했을 때 결국엔 이런 관계식이 성립됩니다.
다음은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 전압의 백분율을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변압기 2차 측을 단락시켜 놓은 다음에 변압기의 1차 측의 전압을 공급해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고압측 전압, 1차 전압, 그거에 대한 백분율을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차에 전격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2차에도 전격 전류가 흘렀다고 가정하는 거죠. 뭐 가정이 아니라 맞는 얘기죠. 네. 또한 전압 변동률은 부하율을 고려했을 때 전압에 관련된 전압 강하, 리액턴스에 대한 전압 강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연 강도, 몰드 TR 같은 경우에는 공식 전압이 22,900의 경우에는 뇌임펄스 전압 파고치가 95kV, 상용주파 내전압은 50kV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나중에 필요 설비에서 나타나겠지만 몰드 변압기의 뇌임펄스 파고치가 95kV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V12의 앞단에 V12로 개폐할 경우에는 V12 개폐 서지로 인해서 몰드 TR을 보호하기 위해서 SA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쪽 절연 강도에 있습니다. 자, 변압기 구조는 크게 철심과 권선과 외양, 프레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냉각 방식은 잔행식, 강제 선풍식 등을 채택하는데 일반적인 잔행식에다가 외부 강제 팬을 설치한 강제 선풍식을 선택할 때에는 최대 30%까지 용량이 증가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변압기 권선의 냉각 방식에서는 냉각 매체가 건식 같은 경우에는 공기, 유입 같은 경우에는 절연유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순환 매체는 건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 송유 풍맹식 같은 경우에는 강제 냉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부하 조건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변압기의 과부하 운전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과부하 지침에서는 과부하 한도를 150%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냉각 방식에 따라서 과부하 운전에 대한 조건을 나타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압기의 최고 효율은 부하 시에 동선과 최선이 같을 때 변압기의 효율이 최대가 됩니다. 요거에 대한 관계식은 아까 이제 앞서서 관계식을 유도해 드린 것처럼 PI 철선과 PC 동선이 같을 때 변압기의 최대 효율을 나타냅니다. 또한 운전상으로 볼다 그러면 일반적인 변압기는 75%, 배전용 변압기는 전부와 60% 정도에서 효율이 나타내도록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전 중에는 한 60% 정도로 부하율을 걸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변압기의 효율은 타 기기와 달리 효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고효율 기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효율 자체도 1%, 2%에 대한 차가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변압기 용량 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량 선정할 때 있어서의 우선적으로 부하 조사를 하게 되는데 부하 조사는 건축물의 목적과 성격, 부하의 중요도 따라서 부하를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설비 용량의 추정을 보시면 단위 면적당 부하 밀도를 고려했을 때 부하 설비 용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최근 건물의 부하 밀도를 보시면 어떤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전등, 일반 동력, 냉방 동력 등으로 구분되고 있고 특히 하절기, 요즘은 하절기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냉방 동력 부하가 과거보다는 증가되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IB 빌딩 같은 경우에 부하 밀도도 0부터 3등급까지 이렇게 부하 밀도가
약간에 대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변압기 용량 산정 시에 적용되는 계수. 가장 중요한 팩터가 수용률. 수용률은 부하의 총 설비 용량분의 약 1시간 평균의 최대 수용 전력. 즉, 전체 부하 설비가 동시에 어느 정도 동시 운전이 가능한 건지를 나타낼 수 있는 팩터고요. 변압기 용량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률은 2단 강압 방식에 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 부하군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입니다. 이 값은 항상 1 이상이 내야 되는 거고요. 동시에 부하가 어느 정도 동시 운전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하율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시간 평균당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분의 부하의 평균 전력을 나타내는 값이 바로 부하율입니다. 따라서 변압기 용량 산정할 때 주요 사용하는 공식으로서는 부등용분의 각 부하 설비에 대한 총합계에다가 수용률을 고려한 다음에 다시 여유율을 적용한 것이 일반적인 주 변압기 용량 산정식입니다. 전등부하, 용접기 부하에 따라서 이렇게 부하에 대한 용량과 또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시간에 대한 부분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사용률은 통전시간과 휴지시간 분의 통전시간에 대한 율을 고려한 것이 사용률입니다. 또한 교류 아크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1차 전격 입력에 곱하기 0.5를 고려한 것이 변압기 용량 산출 방식이고요. 저항 용접기도 아래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변압기 용량 산출 방법을 보시면 부하 용량 산출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 전등 전열 부하를 산정하는데 과거에는 내선 규정에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하 밀도가 단위 면적당 40VA가 아니고 30VA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전부터 공동주택, 특히 주택에 대한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는 용량 산출하는 근거도 단위 면적당 40VA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부하 산정 내선 규정에 보시면 어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부하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건물의 부하 밀도 보시면 단위 면적당 백화점은 160 정도, 학교는 60 정도를 고려가 되어 있고요. 용량 산출할 때 관련되어 있는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식을 적용하게 되면 됩니다. 전등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전등 설비 용량의 수용률을 적용한 것이고요. 주 변압기 용량에 관련된 수식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부하에 대한 합가에다가 각각에 대한 수용률을 고려하고 거기에 부등률을 적용한 다음에 산출하게 되면 되는데요. 특히 여기에 다시 여유율까지 고려하게 되면 주 변압기 용량에 대한 산출이 가능해집니다. 변압기 운전 중에 적정 용량 판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운영 중에 발생되는 각종 손실, 효율 등이 효율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네,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에 대한 관계고요. 또한 전압 변동률은 전부하 상태, 즉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과 전격 전압에 대한 차의 백분율을 전압 변동률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에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영향이 있는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적게 되면 전압 변동률이 작고 상대적으로 무브화 손실은 증가되고 TR 용량도 증가가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게 되면 전압 변동률도 크고 상대적인 무브화 손실은 감소되고 TR 용량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위 온도와 발열량을 보게 되면 주위 온도 30도일 때 1도씨 감소할 때마다 0.8%에 대한 과부하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하의 밸런스, 부하의 불평형률 보시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3상 3선식, 3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30%, 단상 3선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시간 전격 운전에 있어서도 또 유입 잔행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팬을 냉각시켰을 경우에는 약 최대 30% 증가해서 130%까지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런 계급이 높은 몰드 TR 같은 경우에는 130% 과부하 상태에서 약 8시간까지 운전이 가능한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운용상의 과부하 운전은 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손실과 효율에서도 또 하나 계속 나오지만 철선과 동선의 부하율을 고려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관계식이 나오는 게 되고요. 왜 여기에 부하율에 대한 부분이 동선만 정해져 있느냐? 철선은 부하 관계없이 변압기에서 갖고 있던 일정한 손실량이고, 동선은 말 그대로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발생되는 손실이기 때문에 부하율에 대한 손실은 동선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변압기 과부하 운전 조건은 변압기, 특히 유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지의 열화, 즉 온도에 따라서 그 함수를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레니우스에 대한 수식을 적용하다 보면 수명은 결과적으로 온도에 반비례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온도가 증가해서 이 온도 부분이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엔 수명은 감소되는 그런 관계식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 운전 조건에 관련돼서는 각각의 냉각 방식에 따라서 건선의 최고점, 부하의 희정수, 동선과 철선에 대한 비,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산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변압기를 몇 %까지 과부하 운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압기를 어느 조건이 맞춰졌다 해서 과부하 운전을 하는 건 상당한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과부하 운전을 하되 어떤 조건의 상황에서는 운전하게 되면 안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 연한이 긴 약 15년 이상 된 변압기 같은 경우, 그리고 유입 변압기 유증가스 분석 결과 가연선 가스의 총 발생량이 1000ppm을 초과하는 변압기, 그리고 수리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절연물에 수리 실적이 있는 변압기, 아무래도 제작처에서 초기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보다는 수리를 했다 그러면 정상점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렬기기, 차단기 등에 대한 상태가 과부하 시 정격을 초과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주위 온도가 40도를 초과하는 경우, 아까 아래는 식에서 말씀드렸지만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수명이 짧아진 관계도 있고, 특히 주위온도, 우리나라는 주위온도가 일반적으로 40도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온도가. 하기 때문에 그 주위온도가 40도를 초과했다는 얘기는 사용 조건을 벗어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기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기기에 과부하 운전하게 되면 더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변압기 임피던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 즉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의 백분율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된 수식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관계식은 전격 전압분에 발생되는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에서 이렇게 기준 전압의 기준과 기준 용량으로 고려했을 때 이렇게 환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특히 기준 전압과 용량을 킬로 단위로 적용을 하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관계식은 이렇게입니다. 결국 이 100%와 K의 그 10의 3승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얘가 없어지고 바로 이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전력 계통에서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체 임피던스 중에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전력 계통의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 퍼센트 임피던스 크기의 영향을 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클 경우에는 요게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단락 전류가 감소가 되고, 그리고 차단기의 동작 책무 용량이 감소합니다. 결국 단락 전류, 단락 용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차단기가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 대신에 전압 변동률이 좀 커지고 동선이 증가하는, 상대적으로 동선이 증가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중량이 감소하고 동량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그것도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을 경우에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클 때의 단점이 여기에 장점으로 오겠죠. 자, 단락비가 커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계통의 안정도가 좀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철선과 기계선, 즉 무브와 손이 증가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동량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에 대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전격 전압 분의 무브화와 전격 전압에 대한 차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건에 대한 걸 보시면, 전격 부하를 접속한 다음에 변압기의 1차 전압을 조정해서 2차 전압이 전격값, 전격치가 됐을 때 그 전압과 부하를 분리하게 되면 2차 전압은 당연히 조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 분의 무부하와 전격 전압의 차에 대한 백분율을 전압 변동률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 임피던스 전압의 크기는 전압과 권선의 사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즉 임피던스 전압이 작은 변압기는 중량이 조금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임피던스 전압이 큰 거는 반대적으로 중량이 가벼워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 증가함을 보시면 우선 저항
대한 강화분과 리액턴스에 대한 강화분 봤을 때 아무래도 리액턴스 강화 부분이 훨씬 크다 보니까 부하의 역률이 나쁘면, 즉 저항성분만 있다 그러면 역률이 100%지만 리액턴스 성분이 증가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률이 나빠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부하 역률이 나쁘다는 이 부분이 증가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전압 변동률로 커지는 이런 상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역률이 나쁘면 전압 변동률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하지만 역률이 100%일 때에는 리액턴 성분에 대한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전격 용량분의 정부와 동선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압기 병렬운전입니다. 사실 사업장 내에서는 변압기 병렬운전하고 있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비용 변압기를 두거나 아니면 뱅크스를 올려서 2차 측에 서로 타인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고나 그 이외의 정전사고 등등이 발견됐을 때 그때 건전한 변압기로 타 부하를 일시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변압기 병렬 운전은 변압기 2대 이상을 병렬로 운전하면서 전력 공급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변압기 병렬 운전의 목적입니다.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났을 경우에 다른 쪽에 해당되는 부하를 일시적으로 부하 분담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럼 이 변압기에 대한 병렬 운전에 대한 조건을 보면 첫 번째 1, 2차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극성이 같지 않게 되면 당연히 단락사고가 발생되겠죠. 자, 상회전과 각변이 혹은 위상변이 요게 다르다 그러면 서로 간에 위상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순환 전류로 인한 온도 상승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1, 2차 전압이 다를 경우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순환 전류로 손실이 증가하면서 출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퍼센트 임피던스는 아무래도 이건 저항분이기 때문에 저항분이 낮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낮은 쪽으로 당연히 부하 쏠림 현상이 돼서 과부하 소손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임피던스 저항, 리액턴스에 대한 비율을 봤을 때 역률에 따라 부하가 분담될 수가 있고요. 기타 건선비, 탭 조정 등을 고려해서 변압기 병렬 운전을 운전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운전 조건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1, 2차에 대한 전압비가 틀리다. 그럼 변압기 내부 순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순환 전류가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임피던스 전압,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쪽으로 부하 쏠림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임피던스 전압이 적은 쪽으로 과부하돼서 해당되는 변압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단상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같아야 되고 삼상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각변이 상회전이 같아야 됩니다. 즉 우리나라는 표준에 대한 극성이 감극성이기 때문에 거의 우려할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또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BIL 값이 다를 경우에는 부하 분담에 대한 불균형으로 과부하가 우려가 됩니다. 결국 BIL 값이 다르다는 것은 변압기에서의 내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손에 또 우려가 있고요. 또 용량이 다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 분담의 불균형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과부하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병렬운전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를 보시면 우선 부하의 합계가 변압기의 전격 용량보다 큰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변압기 용량보다 부하가 크면 병렬운전이 안 되겠죠. 자, 또 하나, 무부하 순환전류가 전격 전류의 10%를 초과하지 않게끔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압이 달라서 순환전류가 발생했을 때 그 순환전류가 10%를 초과하지 않게끔 조정하라고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순환전류와 부하전류의 합계가 총 전격 부하의 110%를 넘지 않는 경우, 즉 순환전류 10% 넘게 되면 결국엔 전격 부하의 110%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되,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 그러면 병렬운전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변압기 결선의 가능함과 불가능 결선을 볼 수가 있는데, 변압기 운전이 가능한 결선은 결국에 A 변압기와 B 변압기에 대한 결선이 같으면 무조건 병렬운전이 가능한 거죠. 물론 다른 조건은 맞아야겠지만 이렇게 같은 경우는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위상각의 다른 경우, 델타 델타와 YY, 델타 Y와 Y 델타, 이거를 적용하려면 어떤 1, 2차 상 결선할 때 상에 대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A, B, C 상으로 갈 때 A, B, C로 가는 게 아니라 A, C, B로 간다거나, 그래서 결선할 때 상에 대한 위치, 상에 대한 거를 변경해서 결국 위상각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또한 동일 용량 병렬 운전 시의 각 변압기에 대한 변화, 부하에 대한 분담을 이런 관계식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용량이 다른 경우에 최대로 걸 수 있는 부하가 얼마인지, 그리고 각각에 대한 변압기별로 분담되는 부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P1과 P2에 대한 변압기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최대로 걸 수 있는 부하의 양은 결과값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이 계산 방식은 병렬 운전하고 있는 변압기 중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가장 작은 값에 이런 산출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값이 부하로 걸 수 있는 최대 양이기 때문에 이거 결과값보다 작거나 아니면 같을 때 각각에 대한 변압기의 과부하 없이 최대로 걸 수 있는 2차 측의 부하 용량 합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값을 구한 다음에 각각에 대한 변압기, 즉 이 PL 값을 어떻게 분산해서 계산할 건지를 고려하게 되면 과부하 없이 병렬 운전이 가능한 부하 용량이 얼마인지, 또 각각에 대한 변압기에 대한 부하 분담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압기 결선 방식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뭐 델타, Y, 뭐 V 결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2900 배전솔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1차 측 메인 변압기는 주로 Y 델타 결선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델타 결선, 1차 측의 델타 결선인 이유는 혹시 사업장 내 부하 측에서 발생되는 고조파가 전력 계통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델타 결선해 주게 되면 고조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순환하기 때문에 전력 계통 쪽으로 고조파 유출이 없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으로 이제 22000 배전솔로의 수용가 측, 사업장 측의 주 변압기 결선 방식은 델타 Y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델타 결선에서는 대전류, 즉 선간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00이기 때문에 대전류 계통에 좀 적합하지만 이건 접지가 안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2차 측 전압이 저압의 300V 이하인 경우에는 한상을 강제 접지할 수 있다는 어떤 기술 기준에 대한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Y결선에서는 중성점 접지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3고조파, 제3고조파에 대한 유출로 통신 장애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지만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00이기 때문에 고전압 계통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델타 Y, Y 델타는 델타 Y 결선의 각각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 1, 2차의 위상차가 30도가 생긴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V 결선은 별도로 다시 나오겠지만 이용률이 변압기 2대 갖고 3상 출력을 내기 때문에 86.6%에 대한 이용률을 갖고 있고 출력비는 원래 3대, 단상 변압기 3대를 갖고 한 대가 없어진 상태에서 3상 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출력비는 원래 3대 기준 했을 때 57.7%의 출력비를 갖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단상 변압기 3대로 델타 결선을 해서 3상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혹시 한 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2대를 V결선에서 3상 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결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변압기 V결선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에 대한 결선은 우선 이제 단상 부하를 적용할 수 있는 스커트 결선과 역V 결선이 있습니다. 스커트 결선은 주로 전기철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상 변압기 2대를 갖고 3상 전원에서 단상 전원을 얻는 변압기 결선 방식입니다. 해서 단상 변압기 2대, 단상 변압기 2대를 놓고 M좌, T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M좌 변압기 50% 되는 쯤에서 탭을 인출해서 T좌에 86.6% 되는 지점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L1, 이 부분에 여기는 L2, 이 부분은 L3 이렇게 해서 1차 측에 3상 전원을 공급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뭐 A, 뭐 B, C상, 뭐 R, S, T, U, V, W 하여튼 뭐 변압기 형식 보면은 1차가 대문자로 U, V, W 되겠죠. 자, 2차 측은 큰 단상부하 2대 이렇게 해서 두 대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 스커트 결선 방식입니다. 즉 이렇게 돼서
좌측편 보시면 이거를 M좌, M상 변압기, 우측을 T좌, T상 변압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변압기는 2차 측의 단상 부하에 대한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쪽이 평형이 됐을 때 3상도 평형이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전기 철도 아니면 전기로 대용량 부하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역부위계선 역시 변압기 2대, 단상 변압기 2대로 3상전에서 대용량 단상 전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로 대용량 부하에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 한 대의 고장으로 인해서 V 결선을 사용했을 때 그런 방식은 우리가 이제 이쪽 건선이 하나 있어야 델타 결선에 대한 게 이상적인데 이 부분이 어떠한 문제로 소손이 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 단상 변압기 2대 갖고 이렇게 V 결선에서 일시적으로 3상 부하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출력비와 이용률은 자, V결선의 출력비는 원래 델타 결선 세대 갖고 운영했던 변압기에 3상 전력에 대한 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57.7%에 대한 출력비를 갖고 있고요. 변압기 이용률은 단상 변압기 2대 갖고 3상 출력을 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용률이 8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V결선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압 변동률과 역률 관계를 보시면 1차 측 평형 전압을 공급하고 2차 측에 평형 3상 부하를 걸어도 실제는 살아있는 A, C상에만 일부 누설 전류가 있고 B상에는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2차 측의 3상 전압에 불평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불평에 따라서 역률 저하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도 전동기는 각 상에 대한 전압 강화가 다르기 때문에 유도 전동기에도 불평형 3상 전압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전류도 불평형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류의 불평형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상 전류 이외에 역상 혹은 영상 전류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형률은 정상분의 역상이라고 표현하죠. 결국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정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역상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또 역상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상 전류도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역상 전류는 전동기에서 역방향 토크를 또 발생시키고 이것은 코일에 주울열을 발생시켜서 주울열, 열이 났다는 거죠. 결국엔 이 주울열로 인해서 전동기의 온도 상승을 발생시키고 온도 상승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동기 실제 용량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잘 보시면 0.24 상수 적용하게 되면 칼로리가 열량으로 나타내고 우리가 온도가 올라간다면 결국엔 수명도 떨어지고 온도가 올라갔다 손실이 발생됐다. 결국 이거에 대한 용량,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단권 변압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권 변압기는 주로 이제 3, 4호 변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 변압기도 단권 변압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연구실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용 전압 조정기도 단권 변압기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단권 변압기는 한 권선 중간에 탭을 만들어서 1, 2차에 대한 전기 회로가 절연되지 않고 권선의 일부를 사용합니다. 즉 강압식도 있고 그리고 승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단권 변압기는 이 부분 1차 권선을 직렬 권선, 그리고 이거를 공용화 쓰는 불로 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압기에 대한 자신 용량은 직렬 권선의 출력, 결국엔 뭐냐면 여기서 요거 E0와 전원 측의 E0와 부하 측의 E1을 고려했을 때 이 출력은 이건 지금 승합용 단권 변압기입니다. 게다가 부하 측에 흘러가는 전류 I1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자신의 용량, 변압기 자신의 용량이고요. 그리고 자기 용량 또는 등가 용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자기 용량을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여기서 부하 측에서 전원 측 승합식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전류를 고려했을 때 요거를 다시 풀게 되면 이 원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얘는 이 원이 없다 보니까 이 원을 끄집어내려면 여기다가 이 원을 나누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부하 측분의 전원 측이다 보니까 권선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1-A분의 요거니까 요거 부하 용량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권 변압기의 특징은 변압기가 1 근처에서 운전이 되다 보니까 가장 경제적이고 특성이 좋습니다. 또한 권선의 일부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동량을 줄일 수 있고요. 동량 감소로 동손이 감소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지고 또한 온도 상승이 저하됩니다. 개통의 안정도가 증강되고 단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열적 기계적 강도가 상대적으로 커야 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충격 전압에 따른 적절한 절연 설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도로 보시면 승합, 강압, 기동 보상기 혹은 실험실의 슬라이드 악스 같은 경우인데, 왼쪽 그림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변압기의 단권 변압기를 이용한 실험실용 슬라이드 악스,
오른쪽이 기동 보상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강압용 슬라이드 학습 본다 그러면 여기에 1차 전압을 놓고 2차 전압에서는 탭을 이용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동편을 두고 얘를 변화시키면서 전압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